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요가복이 아닌 일상복을 입고 있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들이랑 잠깐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오늘은 중년 여성분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중년이 되시면은 이제 호르몬 기능의 변화로 인해서 나이가 들게 되시면은 살은 찌기 쉽지만 빼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걸 겪고 있는데 코로나 시작되면서 이제 한 1년 동안 저희들도 선생님들 다 수업을 다 안 하고 그냥 쉬고 있었잖아요. 저도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먹고 자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kg 가량이 쪘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쪘었어요. 그때는 너무 그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한 충격을 받아서 제가 그냥 다 놔버렸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몸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막 살이 막 이제 찌다 붓다가 안 되니까 정말 왜 팅팅 부은 얼굴? 그리고 이렇게 밑을 보면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아, 내가 미쳤구나. 정말 정신을 놔도 너무나 놓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수업 오기 전에 이제 살을 조금 빼려고 했는데 이제 다 못 빼고 이제 온 거죠. 처음에 수업을 왔었을 때. 이제 다시 시작을 했을 때 회원분들이 저를 보고 엄청나게 많이 놀랐습니다. 살이 많이 찐 저를 보고. 선생님도 살이 많이 쪘네요. 이제 이렇게.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찌죠. 운동 안 하고 먹고 자고 했는데. 자, 이제는 옛날처럼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 몸을 많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살 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힘드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중년이 되시면은 젊을 때보다는 몸 관리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거. 이제는 우리가 뭐 몸에 라인이 생겨지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죠. 아프지 않아야 돼요. 첫째로. 통증에서 벗어나고 내가 어떤 이런 질환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 조금 체중이 많이 나가시고 과체중이신 분들이요, 비만이신 분들이 주위를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살을 빼고자 노력을 지금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아파서 아니면은 뭐 주위에서 누가 자꾸 입을 대서 하여튼 뭔가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그냥 이렇게 프리하게 사시는 분들 있죠. 나는 살쪄도 괜찮아. 나는 지금 내 모습이 좋아. 나는 그냥 이대로 앞으로 쭉 살 거야. 이러신 분들 보면 주위에서 누가 나한테 스트레스 주시는 분들도 없고, 그리고 지금 내 생활에 크게 문제가 될 것들이 없고, 나는 크게 아프지 않고, 아니면은 마인드가 굉장히 아주 이렇게 조금 푸근하신 분들 있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몰라. 나는 뭐 그거 안 들을래. 약간 이러신 분들, 그러신 분들인 것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가 안 됩니다. 왜?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다이어트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쭉 연결성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셔야 되는데, 목적 없는 다이어트는 반드시 실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뚱뚱한 선생님들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회원분들이. 제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하지만 통통까지는 여러분들이 저를 봐주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뚱뚱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앞에서는 선생님이 저렇게 뚱뚱할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회원 입장에서도 선생님을 바라보는 입장이 뚱뚱한 선생님 밑에서는 운동 배우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신경을 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다이어트를 막 죽자사자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저는 음식에 대해서 조금 프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밖에 나가서 많이 먹거나 이제 많이 먹을 일이 생겨지면은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2-3끼 정도는 조절을 조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내가 뭐 계속 굶는다거나 아니면은 무작정 뭐 닭가슴살, 샐러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식단을 조절하시는 것은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 여러분들이 평생 그것만 드시고 살 수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하죠.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를 다 맛을 못 보고 죽는다는 것도 저는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보통의 일반적인 그 요가라든가 필라테스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식단을 엄격하게 이제 컨트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프리한 편이고요. 못 먹는 거 없고 안 먹는 거 없고,
양을 줄이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먹고 난 다음에 제가 좀 많이 먹었다 생각되면 그 다음 제 몸무게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조금 조심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조금 컨트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먹고 못 먹고 이렇게 되다 보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건 꼭 이렇게 하세요, 이건 꼭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우리가 중년이 되시면 가장 이제 문제가 되시는 것이 관절 부위 아래쪽에 중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발목이라든가 무릎이라든가 이제 허리 쪽으로 타고 올라오게 됩니다. 통증들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관절 부위들이. 관절 부위들은 수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면 자꾸 진 눌리게 되죠. 자, 여러분들 죄송해요. 그 목욕탕 같은 데 가서 보시게 되면요, 할머니들, 나이 연세들 많이 드신 분들 보시게 되면 체형을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이제 제가 운동을 하고 치료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남들의 체형에 대해서 이제 잘 보게 되는데, 이렇게 체형들이 상체가 커지고 하체가 삐쩍 마른 학다리처럼 이게 가분수가 돼가죠. 나이가 드시면은 이제 그런 체형들을 바뀌게 되시는데, 그 보통 나이가 드시게 되셔서 뭐 하체가 굵어지고 상체가 가늘어지고 이런 체형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위아래를 맞추려고 하시면은 여성분들이 하체 운동을 조금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율이 조금 맞아 떨어지세요. 그래서 중년 운동을 제가 많이 이제 시킬 때 하체 운동, 스쿼트를 굉장히 열심히 시키는 이유도 하체 운동이 이제 전신 운동이기도 하지만 또 하체 전체가 조금 굵어져야지 비율이 조금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스쿼트를 조금 많이 해주셔야 돼요. 스쿼트라든가 런지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종류의 운동들을 조금 많이, 비율을 조금 많이 차지해서 해주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일단은 관절 부위가 망가지시게 되고, 두 번째로는요, 혈관성 질환들에 내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몸이 이렇게 조금 나이가 드시고 대사성 질환들이 많이 생겨지시는 분들을 보면은 혈액순환이 굉장히 늦어져요. 호흡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소화력도 떨어지게 되시고, 그에 따라서 이제 피가 늦게 돌게 됩니다. 빨리빨리 돌게 되면은 내 몸에 염증이라든가 이런 게 생겨지는 것들이 확 돌면서 쓸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게 되는데, 그게 빨리 돌지 못하게 되면 이런 곳곳에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가장 안 좋은 부분부터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피가 빨리 돌지 못하면은 여기서부터도 머리 끝까지 많이 못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환들이 요즘 뭔가요? 나이가 드시면은 치매, 노인성 치매요. 그리고 이제 혈관성 질환으로 올 수 있는 뇌졸증, 우리 중풍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뇌혈관 질환들, 다른 종류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암덩어리가 있죠. 이것들도 다 염증성 질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요즘에는 조금 피곤하면 뭐가 많이 생겨요. 저희 엄마도 지금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대상포진도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가 염증 물질들 때문에 생겨지는 겁니다. 피가 빨리 돌면은 이런 것들이 안 생겨요.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지방 인자를 몸에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염증은 지방 덩어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지방 덩어리가, 염증들이 돌다가 갈 곳이 없으면요, 지방 덩어리에 붙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마르신 분들보다는 그 조금 덩치가 있고 조금 비만이신 분들한테 지방 덩어리 안에 그 염증 물질들이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듣고서도 무섭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거를 알게 됐을 때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목적으로 하셔서 아프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목적을 두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내가 죽기 전까지. 굉장히 피곤하죠. 얘기만 들어도 피곤하죠. 다이어트라고 얘기 들으니까. 내가 젊을 때도 다이어트 했는데 이거 나이 들어서까지 해야 되나?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건강하게 사시려면. 근데 예전의 다이어트는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예쁜 몸을 가지시기 위해서라는 그 다이어트의 형식이라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에 걸리시지 않고, 그리고 내가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조금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 때 꾸준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으로 양을 너무 많이 처음부터 줄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일단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면은 또 몸에서 나쁜 영양들을 또 많이 끼치게 되죠.
그래서 그냥 조금 편안하게 내 평생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냥 일반식으로요. 일식이라고 얘기하는 거. 일반식으로 그냥 천천히 드실 수 있도록 꾸준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식단을 마련을 하셔서 하셔야 되지, 닭가슴살 샐러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드시면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세요. 드시고 싶을 때는 음식 드세요. 드시되 조금씩 안 좋은 음식들은요, 조금씩 양을 줄여서 드시고 몸에 좋은 것들은 조금 많이 드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셔서 식사를 하실 때는 조금 내가 가려서 드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상황이 못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드시고 오신 후에 집에 오셔서 그 다음 식사나 그 다다음 식사는 한 끼나 두 끼 정도 건너뛰셔도 좋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연세 있으신 분들 보니까 나는 한 끼 굶으면 죽는 줄 알아. 배가 고파서 다리에 팔다리에 힘이 없어. 그거 생각입니다. 생각.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상의 우리의 몸은 어떠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걸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느끼시는 건데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몸이 나빠지면요, 오히려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내가 컨디셔닝이 좋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물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간헐적 단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 몸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13시간 이상부터 이렇게 몸이 상태가 지속이 되시다 보면요, 몸 안에서 대식 세포들, 나쁜 염증들을 잡아먹는 세포들이 아주 많이 번식을 해서 개수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힘도 강해지고. 그래서 몸의 컨디셔닝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장시간 내가 힘이 딸리는데도 불구하고 막 하루나 이틀씩 막 이렇게 너무 많이 긴 시간을 힘이 딸리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견디시면 안 돼요. 이 간헐적 단식도 처음에는 13시간부터 시작하셔서 차츰차츰 늘리셔야 되지, 나는 내 몸에 있는 좋은 세포들을 많이 늘릴 거야 하면서 이틀 3일씩 아무것도 안 먹고, 그게 일을 정말 저처럼 이렇게 힘겹게 하시는 분들은요, 밖에 나가서 몸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굶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어요.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휴식을 취하시면서 견디시기가 쉬워요. 물만 드셔도. 그렇지만 노동량이 많으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너무 장시간 굶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끼나 두 끼 정도 그냥 가볍게 건너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속이 조금 편해지실 때까지, 내가 많이 먹어서 부대끼는 그게 없어질 때까지 조금 견디시는 것도 좋으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이어트를 차츰차츰 늘려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야채량을 조금 많이 늘리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몸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건강하신 분이고 조금 등치가 있으신 분들 괜찮지만 몸 상태가 굉장히 쇠약하신 분들 중에서도 비만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몸의 밸런스가 깨져서 그러세요. 이게 균형 있는 음식들을 많이 드시고 몸이 건강하시고 활기가 차 계시는 분들 같으면은 조금 덩치가 있으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근데 덩치는 좋으신데 힘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고요. 오히려 말랐는데 조금 컨디셔닝이 좋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분들이 더 좋을까요? 컨디셔닝이 좋으신 분들이 좋은 분들입니다. 몸의 덩치하고는 상관없이요. 각자가 타고난 체질들도 있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셔서요, 너무 마른다거나 너무 과하게 뚱뚱하다거나 이러신 거 두 개 다 좋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은 약간의 몸집이 통통하신 것도 괜찮아요. 제가 얘기하는 통통의 기준은 한 66 초반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을 제가 상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통통의 기준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이만하신데도 본인이 통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되게 마르셨는데 본인이 살이 쪄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두 가지 다가 약간은 뭔가가 조금 맞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의 눈의 기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췄을 때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약간 통통하시면서 몸에 활기가 차고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쉽사리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이런 몸이 되시면 좋은 중년의 몸입니다. 특히나 아프시지 않고요. 내가 관절 부위라든가 특별히 몸이 뻐근하다거나 불편하시지 않으신 몸을 가지셨다면 그분들은 컨디셔닝이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좋은 컨디셔닝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를 하시려고 하시면 드시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운동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같이 병행을 해가면서 하셔야 되고요. 식사량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절을 해가면서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거를 계속 똑같은 양으로 계속 드시게 되시지
않도록 저는 권해드려요. 조금 많이 먹은 날도 있는 거고 조금 적게 먹는 날도 있는 건데 그걸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아셨죠? 너무 똑같은 양으로 항상 적당하게 드시다가 한꺼번에 또 과하게 드시는 날이 혹시라도 생겨지시면은 그건 역시 몸에도 스트레스예요. 그냥 조금 유연하게 사세요. 유연하게. 그게 가장 좋습니다. 일도 유연하게, 몸도 유연하게, 그리고 정신도 유연하게. 항상 내가 조금 과하다 싶으시면은 조금 줄이시면 되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이어트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어느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아프지 않고 내가 건강해야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그걸 위해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삼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에 또 다른 다이어트 얘기는 제가 조금 한참 있다가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좋은 밤 되세요. 저는 지금 밤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밤 인사하는 거예요.